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이 돼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니 우리 경제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재대화의 계기가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동의 오랜 긴장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란과의 핵 협상,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문제, 또 이란 재건 기금 논란 등 합의 이후의 과정에 변수와 갈등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이란 종전의 의미를 짚어보고 종전 이후 국제 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왕선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문성묵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왕선택 교수님부터 이번 합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 세세한 것보다도 저는 큰 그림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이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한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MOU 내용을 보고 하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살아있다는 게 또 반증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권국의 지도자가 억지로 밀어붙여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예, 저는 뭐 어렵사리 중동 평화로 가는 문이 이제 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2월 28일 전쟁의 개시 이후 지금 뭐 한 106일이라고 아까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 1차 종전 협상이 4월 11일에 있었는데 한 2달여 만에 지금 MOU가 맺어졌습니다. 뭐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제일 어려운 것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문제였는데 예. MOU에 이런 것들이 담김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렸다. 이제 결국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또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소장. 네, 우선 이번 전쟁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두 나라도 피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함께 세계 경제, 잘 나가던 세계 경제, 잘 나갔다기보다는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과제를 안고 간신히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이 그 회복 물결에 아주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그 풍파는 지금 언뜻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굉장히 깊이 골병이 들어서 그 충격은 적어도 1년, 많게는 2, 3년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줬는데 과연 이 부담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로 볼 때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많았던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일광 교수. 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휴전이 된 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전쟁을 더 한다거나 시간을 더 끌었다면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거고요. 미국 경제도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은 일단 잘 되었고요. 남아있는 협상이 잘 되어서 핵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아까 김대호 소장 이제 득실을 따져보니 손해가 크다. 그렇습니까? 그럼 미국과 이란 양국으로 따져서 득실을 따져보면 누가 더 손해가 크고 누가 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예. 미국과 이란보다 사실 주변국, 걸프만 국가나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지금 앵커님 질의하신 대로 꼭 두 나라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경제적인 면제를 놓고 볼 때 잃을 게 훨씬 많은 미국, 또 이란은 사실 경제 봉쇄를 10년 이상 당해왔습니다. 이란에 먹을거리가 없고 굉장히 극한적인 가난이 몰려오긴 했지만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잃는 거하고 많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잃는 거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미국 쪽의 손실이 훨씬 더 크지 않았느냐. 자, 미국은 물론 경제 대국이니까 이것을 만회하는 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회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은 이 과정에서 국제 동맹이라든지 특히 경제 연대 미국 혼자서 꾸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많은 국제적 지위가 오히려 미국은 상실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최근 2달 동안 이어진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원하던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14개 항의 이제 MOU가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 14개 항의 내용들을 보면 이란이 원하던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사항은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이란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어서 그렇죠. 예. 뭐 득실만 가지고 MOU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따진다면 거의 뭐 90대 10 이상으로 이란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미국이 더 크고 MOU 내용도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다. 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전쟁을 개시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축 우라늄 60% 이거는 뭐 조금만 손을 더 대면 바로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건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막아야 된다라는 긴박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란을 타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직은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핵과 관련된 최종 합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합의를 보면 이란 측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만 네. 그 모든 행동은 다 최종 합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 합의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걸 하지 않으면 이란은 하나도 득을 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이란이 대단히 많이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란이 핵과 관련된 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본인이 말한 대로 핵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키면 네. 아무런 득도 얻을 수 없고 결국 주목되는 조항은 이겁니다. 최종 합의가 나오고 30일까지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핵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군사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이 수미일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동결재산 해제라든지 3천억 달러 재건기금 이런 것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MOU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이 너무 양보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원했던 것은 그렇게 많이 관철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휴전을 하지 않고요.
전쟁을 더 하거나 추가적인 전쟁이 났더라면 최악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란 경제도 최악이 되겠지만 걸프 국가들의 이란의 보복을 받은 걸프 국가들의 경제도 최악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경제도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도 얻은 게 있다. 참 잘했다. 그러나 MOU 내용을 놓고 보면 이란이 이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전쟁을 일단 휴전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뭐 관건은 그러면 2달 동안 협상하기로 한 본격적 협상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건데 제대로 갈까요? 자, 협상은 쉽지 않겠죠. 난항이 예상됩니다. 60일 동안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2015년 오바마 때 핵협상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년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시간은 저는 60일은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의도, 정말 핵을 조금 양보할 의도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이란이 핵을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지금 가장 안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합의가 행동 대 행동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동결 자금을 돌려받고 해제하고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금 이 MOU에 약속된 대로 3천억 달러라고 하는 재건기는 최소한 3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만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파랑에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제하 확인한다. 조달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여오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행동으로 입증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60일 동안 이행될 것이고 여기 합의 내용에 보면 이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철저하게 감시 검증하고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2015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JCPOA 포괄 행동 계획을 합의할 때 이란 내부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끌자. 그러면 얼마든지 북한같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일몰조항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합의는 미국이 60일 동안 할 때 결코 그런 내용은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란이 정말 이란이 재건할 수 있는 이란이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는 이란이 지도부가 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일관 교수는 이란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문 센터장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란 내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지금 이란 이슬람 정권의 기본 방침은 핵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호메이니와 하메네이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밑에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그 강경파들은 적어도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미국을 죽음으로 몰 수 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철저한 제재와 억압이 지속된다면 정권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 장군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동 대 행동. 반드시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해야만 미국도 보상을 준다. 뭐 구체적으로는 핵의 동결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돈이 조금씩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과 핵의 그 속성상 서로 맞받치기 이렇게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핵은 지금 이란이 핵을 안 한다고 그랬지 우라늄 개발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적 목적의 우라늄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핵 사용이냐 경제적 목적이냐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란과 미국 협상이 수시로 교착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동 대 행동으로
핵을 하지 않기로 해서 사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IAEA도 불러들이고 하는데 그 핵을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은 20년이 지나봐야 핵 안 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1년 지나고 나서 그 당시 1년 지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말이죠. 자, 3천억 달러 최소 한도 그리고 많으면 5천억 달러 그보다 더 지금 많은 것을 이란이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돈은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들어간 것을 1년 후에 이란이 핵을 다시 시작했다 해서 그 돈 토해내. 그런데 돈이 없어졌어요. 바로 이 대목.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핵 문제도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도 행동 대 행동 100% 하는 것을 몰라서 과거에 그런 포괄 행동 계획 만든 거 아니다 해서 이번 협상도 뭐 잘 됐으면 하고 기대합니다만 최선으로 가봤자 오바마 당시에 했던 포괄 행동 계획 그 선 정도에서 서로가 알면서 아웅하는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봉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논의를 진전하기에 앞서서 좀 점검할 게 좀 있는데요. 그 14개 MOU 항에 보면은 13조 내용이 뭐냐면 선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1조, 4조, 5조, 10조, 11조 5개 항이 선행으로 조치가 돼야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시작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4조 5조는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둘 다 할 거라고 보고요. 10조하고 11조가 제한이 있습니다. 10조는 이란이 즉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미국이 그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1조의 내용은 그 이란의 그 동결 자산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란 자산 동결하게 했는데 동결 자산을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100조 원에 최소한의 뭐 몇 조 원이라도 몇십 조 원이라도 일단 집행을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13조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는 게 이런 두 가지 돈이 들어오는 석유도 판매하고 동결 자산 해제가 돼서 수십조 원, 최소한 수십조 원이 들어오고 많게는 150조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이란의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해볼 게 없다. 계속 이대로 가도 상관없고 만약에 미국이 절차를 이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핵포기도 가능한 게 핵포기라고 하는 게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어차피 이란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전홍축만 하면 되지 고농축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은 합리적으로 일단 선행 조치에서 돈을 좀 챙기고 10년 정도 버텼다가 그 다음에 고농축으로 들어간다. 이런 판단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챙기고 핵은 안 하는 척한다. 20년 동안, 10년에서 15년 동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일단 돈은 받고 핵 협상을 하는 신용을 하겠죠. 어쩌면 또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속일 수도 있다. 뒤에서 또 핵 개발은 또 하는 방식,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10일 동안 전쟁을 했죠. 이번에 거의 50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또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란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호르무즈도 이번에 효과를 봤지만 북한처럼 핵을 가져야 된다. 북한이 지금 이란이 갈 길을 보여준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쪽에서 지금 이 60일 동안 다시 한번 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하면서 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란 지금 집권 세력은 국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전혀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가능성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계속 그런 고집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란이 지금 가장 모델로 삼는 게 북한이거든요. 북한 핵 문제를 실패한 근본 이유가
북한이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습니다. 속여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핵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벌고 돈 벌고 그리고 핵 개발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미국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JCPOA도 아마 미국 내부에서 이란은 이거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이란은 핵을 보유한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탈퇴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연명작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대한 분노.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란의 핵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란을 변화시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란을 변화시켜서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라든지 걸프 국가들에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란까지도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지금과 같이 보여준 조폭과 같은 테러 국가의 이란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국가의 이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지난 50여일 동안 일단 물리력을 사용을 해서 이란을 흔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할 텐데, 이 협상을 할 텐데 60일 동안 협상을 하다 보면 이란의 진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저는 금방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MOU는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깨질 수 있고 다시 물리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도 상당히 그걸 뭐 초기에 뭐 그걸 드러낸다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판매를 통해서 당장 필요한 약간의 돈을 챙길 수 있고,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란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요소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통제, 그로 인한 이익 확보,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오만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뭐 안전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명목을 동원을 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통행료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통행료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수료도 사실은 금지돼 있습니다. 수수료조차도 금지돼 있지만 이란은 UN 클로스라고 해서 UN 해양법 협정의 회원 국가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부속된다고 이란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규칙을 제한할 수 있는 위치는 된다고 보지만 워낙에 많은 세계 국가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란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합의가 된다면 3천억 달러 이상의 재건기금. 예, 재건기금 450조 원 정도로 그렇죠. 추산이 되는데,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란도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을까요?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60일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상 자체는 일단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MOU를 하게 된, 긴급하게 MOU를 하게 된 게 이게 사실 뭐 이란을 위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내의 사정,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의 affordability라고 하는 이 생활비 감당 능력, 요즘 미국 사람들의 가장 뜨는 용어가 affordability, 생활 감당 능력인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요즘 미국 다녀보신 분들 정말 식당에 한번 갔다 오면 살인적인 물가에 정말 살지 못하겠다. 석유도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물가 너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조금 더 넘어가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 생활비 부담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국제 유가가 전쟁이 터져도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란은 당초에
이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국제 유가 뭐 110달러를 맥시멈으로 해서 지금 70달러대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전쟁 끝나면 곧 국제 유가 종전으로 돌아가겠지 이러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걸 천만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게 미국이 전략 비축유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직 페트롤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약 7억 5천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3억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풀었군요. 거의 65%가 증발이 됐습니다. 미국만 푸른 게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만 푼 게 아니고 전 세계 유가를 잡기 위해서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그 비축유가 20%대로 내려가면 그 비축유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서 복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더 풀 수 있는 비축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일단 눈 감고 아웅하면서 합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핵 문제에 관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정쩡한 합의를 하면 합의를 안 한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합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오바마 같은 그런 합의는 안 해. 돈을 먼저 준다든지 이란이 핵개발 가능성 여지를 남긴다든지 그런 합의는 난 안 해. 난 이번에 MOU는 트럼프 MOU야. 이란은 절대로 핵을 가지지 못할 거야. 나는 그런 합의를 한 거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60일간 합의를 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대충 그냥 이란이 또 핵을 개발할 여지를 주는 그런 합의를 한다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일으켜서 욕먹고 엉성한 합의를 해서 또 욕먹고 정권이 잃고 저는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합의는 60일이지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이 정부가 적어도 JCPOA 2015년 오바마 합의 때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다시는 이란이 장난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아주 완전히 망해버린다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이란은 이제 확실히 돈을 좀 챙기고 그리고 몇 년 후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의 합의에 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우리랑 연관된 걸로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지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60일 동안은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60일 지나면 또 받겠다는 게 이란의 속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호르무즈 통행료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재건 기금에 참여할 건지 말지. 둘 다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재건 기금 참여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회수 가능성만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것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제 각각 기업들이 좀 조심해서 신중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요. 수수료 통행료 문제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행료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데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유엔 해양법 협정에 이란이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이렇게 좀 공간이 작아가지고 연안국가의 주권도 보장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도 연안국의 어떤 부분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인정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 MOU에도 연안국의 주권도 배려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는데요. 수수료는 아마도 많지는 않은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조차도 크게 봐서는 국제법이나 국제법 규모 볼 때 거의 불가능한 부분은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아주 큰 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그 방해물이기도 하고 관심거리인데요. 이미 이란의 국내 법으로 통행료를 받기로 입법화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행료냐 수수료냐는 것은 사실 국제법상 법 좋아하는 사람들의 명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돈은 통행료든 수수료든 거의 똑같은 금액이 넘어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UNCLOS 가입국도 아니고 또 미국도 가입국도 아닙니다. 둘 다 가입국이 아니어서 크게 부담도 없고요. 또 말레카 해협 같은데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서 그 좁은 해협 지나가는데 도선료란 이름으로 의무 도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수수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밑에 기뢰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기뢰 깐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치우는데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자, 이 대목도 결국은 미국과의 경제 제재 해제하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들은 전쟁 배상금 내라. 이러니까 미국은 배상금 우리는 잘못한 불법 행위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핵 개발했기 때문에 이 침범이 왔다. 그래서 돈 못 내겠다. 그리고 우리 문 장군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돈을 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입지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요. 뉴스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걷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SNS에. 걷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란에게 그 비용을 줄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란 전쟁의 비용을 분담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화끈하게 풀어주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잡기 위해서 경제 제재 지금 정확하게 100억 달러 이상의 약 150조 원 정도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 돈 너무 억울하다. 자기 돈인데 그거 돌려줘. 그거 돌려주면 그때 호르무즈 통행료를 조금 완화해 줄게 하는 그런 지렛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통행료 문제를 도덕적 잣대나 국제법 잣대에서 보면 너무 좀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이란은 고집을 끝까지 할 것이다. 경제 제재와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예. 이 통행료 문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문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국제해협이라는 지형인데 국제해협이라는 지형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홍해 끄트머리에도 그죠? 밥 엘 만데브 해협이 있고 말레카 해협이 있고 지브롤터 해협이 있고 뭐 터키에도 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이게 다 국제 해협인데 국제 해협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연안 국가가 이득을 취하고 그럼 특히 너도 나도 통제를 받겠다. 한다. 너도 나도 받겠다고 안 하니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러시아의 경우 북극 항로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도 만약에 해협에 대해서 만약에 연안국의 권한이 강하게 행사가 된다면 북극 항로 전체가 러시아의 영향권이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또 어떤 그 영해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안국의 권한을 더 강하게 한다면 아하. 미국이 지구촌 차원에서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나 수수료라고 하는 문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고 국제사회를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았거든요. 아주 유용한 지렛대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하면서 그렇죠. 그 봉쇄 조치가 사실상 유명 무실화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내부 법적 절차를 거치고 뭐 그런 관련 그 기구도 만들고 수직도 만들고 지금도 돈을 거둘 것 같이 자꾸 얘기하고 인문안을 집어넣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배들이 나오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이 60일 이내에 이제 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거의 몇 척 안 남아요. 그러면 앞으로 돈 받는다 그러면 거의 뭐 제대로 가겠습니까, 배들이?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인심만 잃고 이란이 그렇게 하기 어렵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5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안국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하고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단서 조항이 국제법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아무리 돈을 거두려고 시도를 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않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최종 합의에 일부 한 줄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게 14항에 보면요. 유엔 안보리 결의도 승인된다고 그랬어요. 유엔 안보리가 결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거죠. 왜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줬냐 말입니다. 왜 이런 MOU를 수용을 했냐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단호히 거절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전쟁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유항행.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MOU 내용을 보니까 오만과 아니면 걸프 연안국과 협의하에 60일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크나큰 실수죠.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60일 이후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국제사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진하게 대처를 했어요. 국제사회가 강력히 안 된다라고 이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이란이 그냥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은 아무튼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이걸 고집하려고 할 건데 여건은 녹록지가 않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는 않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종전이 됐고 60일 협상 기간에 들어가고 그럼 국제유가가 이제 안정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은 1년, 2년 이상 고유가가 계속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단기적으로는요, 유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될 거야 이러니까 한두 달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인프라적인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지금 이 걸프만 국가들도 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미국은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 걸프만 국가에 있는 미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복구하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말씀 올린 대로 미국의 비축유 지금 거의 고갈 직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축유를 쓰지 않았는데 그것도 일부 기업에 빌려줬기 때문에 완전히 쓰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각국이 다 비축유를 쓰는데 비축유라는 것은 법정 비축유를 맞춰놔야 하는데 지금부터 미국은 부족한 비축유를 맞추기 위해서 약 4억 배를 사들어가야 됩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또 이 국제 석유 제품 같은 거는 이미 가격에 반인정된 게 많은데 그게 많은 상품 사이클을 돌면서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지금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바로 유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급망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당장 오픈 개방되더라도 지금 기대 해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보통 하루에 한 130여 척이 지나갔는데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면 사실상 하루에 130여 척이 지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걸린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정체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유 수급에도 역시 차질이 조금 생길 거고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까 국회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MOU가 체결이 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우리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호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MOU 체결되는데 그게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9,000원을 넘었어요. 넘었더라고요. 예, 예. 바로.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경제 상당히 호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고물가, 고유가가 금방 해결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종전으로 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호재입니다. 재건 수요도 있을 수가 있고 물가도 앞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낙관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거 이미 국제 유가를 넘어섰어요. 이 물가라는 게 다른 상품에 많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고물가 상황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재건기금 참여 문제는 잠깐 언급하신 바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한테도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라 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건기금이라는 게 그냥 돈만 퍼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란 재건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형식이 될까요?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금 형식으로 그냥 뭐 도네이션 아니면 기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란이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플랜트 산업. 이란의 정유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그다음에 이란의 기반시설, 도로, 항만 이런 것도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국제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요. 플랜트 산업은 완전히 새로 짓기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새로 바꿔야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괴된 게 또 워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재건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마 들어가서 재건을 하고 또 이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또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기업들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란도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게 미국의 정유업체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핵협상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 한국도 지금 이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산업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벌써 이미 언론 보도를 보시면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여돼 있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야 될 포인트가 이번 MOU 내용으로 볼 때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1조, 4조, 5조, 10조, 11조가 이제 선행 조치이고 그게 돼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2단계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2단계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상황을 보고 3천억 달러의 재건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제 구성이 돼야만 이제 참여자를 찾고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60일 이내로 하기로 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 이내에 되겠는가? 저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라고는 일정을 봤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봐야 된다. 그렇다면 재건기금 참여에 대한 문제는 2달, 석 달에 걸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은 좀 호흡을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재건기금 이게 절차적으로도 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돈의 경제성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또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 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몇십 년간의 그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내 돈을 당장 떼이면 나중에 수익이 얼마를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결국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안전. 이게 그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라는 게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돼서 펀드로 출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번다든지 근데 이미 돈은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원금은 못 끌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포르,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예 두 나라를 꼭 집었습니다. 상당한 대화가 진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적어도 미국 국가의 보정, 이 사고가 생겼을 때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생길 때 미국이 보정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국가 보정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보정기구에 보정 없이 들어갔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이게 업무상 배임에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폭격당한 그 이란이나 카타르 LNG 시설 같은 게 상당 부분이요. 우리 건설회사들이 과거에 만들어줬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리도 잘 알고 설계도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국제사회의 공동 보정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알겠습니다. 기회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안전보장 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수익 보전도 어느 정도 약속이 되고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아주 미묘한 주제인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종전 합의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북한은 이번 종전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럼 문센 대통령. 예. 뭐 지금 김정은도 예의주시하면서 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최근 움직임을 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해도 바로 발끈하고 일어나서 맞아요. 그 성명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통령이 벨지움에 가서 EU 정상과 합의하고 성명 낸 거에 대해서도 또 발끈을 했고 G7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란은 핵 개발 못했잖아. 우리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란과 달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세해가지고 그 하메네이를 그냥 단순간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 미국의 역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메네이가 그렇게 폭살을 당하고 그렇게 됐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내게도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MOU에 의해서 이란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많은 대가를 받게 되고 이란이 재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놨거든요. 비핵화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뭔가 그걸 보면서 이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질 가능성 이런 우린 기대 섞인 희망입니다만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이란처럼 당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폭살을 당했기 때문에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과 아니면 뭐 한국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자신감으로 지금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계속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오히려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상황을 볼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결국에는 가난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걸 모색하기 것을 원한다면 핵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핵 협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엄청난 보상을 받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로 나가서
당당한 하나의 세계 일원으로서 사는 그런 180도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막연하게 대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그런 언급, 약속을 받고 대화에 나오고 대화에 나가서도 이번에 이란이 받은 것보다 뭐 몇 배 이상의 수백조 이상의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핵협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저울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훈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종전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만 1,0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15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에 합의한 15일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학 문제 등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종전 연관어를 살펴보면 합의, 호르무즈, 유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종전 합의 소식에 세계 각국에서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이란 제재 해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란의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종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은 올해 0.2%포인트, 내년 0.3%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달 초 출시된 차량 오부제 할인 특약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종전 합의 소식으로 유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겹치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정은의 어떤 속내 이런 걸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마침 이 종전 합의 서명하는 그 긴박한 와중에 트럼프가 SNS에 김정은과 만나는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왜 올렸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근데 이제 사진만 달랑 올리고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이제 잡았으니 다음 순서는 북한이다. 근데 2018년 싱가포르 그 회담이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우리가 비핵화 못할 이유가 없다. 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걸 들은 트럼프가 만나겠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예. 싱가포르 성명에 보면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합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도 딴소리 하지 마. 이젠 너야. 너 비핵화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이제 비핵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어. 라는 것.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거니까 이 중동의 평화를 만들고 정말 이 동아시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든다면 그야말로 평화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 G7 정상회의에서 식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좀 계속 해줄 것을 원했고 부탁했죠. 아마 그런 걸로 보면 이번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과 이란의 지금 추가 남아 있는 협상 결과가 중요하다. 만약 이 협상이 잘 돼서 이란과 미국 간의 지금까지 어떤 반목을 없애고 핵협정이 잘 체결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으로서도 야 실제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핵협상이 잘 되니까 3천억 불 기금도 주고 그다음에 동결 자산도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도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김정은이 얼마든지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러나 그 반대로 협상에 진전이 없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거나 난항이 예상되고 협상이 계속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혹시 협상이 가운데 중간에
단절된다면 오히려 김정은은 더 안 좋은 신호로 보고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은 어렵구나. 그럼 나도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 결과가 상당히 북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과의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미국 여론을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미국 국민들의 기대 굉장히 높았고 지지율도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중동의 화약고도 있지만 사실 중동은 미국이 원유가 자급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고요. 북한에서의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그것도 평화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언둔의 지도자를 싱가포르까지 끌어낸 것만으로도 그것은 대단한 성과였고 그래서 이번에 사진 올린 것은 그 당시의 기억을 반추하면서 내가 이란을 이번에 친 것도 사실은 경제적 부담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평화 핵을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그 8년 전에 기억나지? 김정은까지 내가 끌어냈잖아. 이 정도가 일단 1차 목표 같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만나서 정말 비핵화를 끌어낸다면 그것도 싸우지 않고 그러면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사 인력을 파병하고 도와주면서 북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러시아로부터의 성원, 그걸 지렛대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까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만약에 그런 협상을 하려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줘야 될 것이다. 조건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북중러 연대가 아주 탄탄해진 그렇습니다. 상태죠. 네, 뭐 과거에 비해 사실 북중러 연대는 이제 좋았다 나빴다 이런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비핵화 문제를 엄청난 조건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제시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진입 비용, 수수료가 이만큼 비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아마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무척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보다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지를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펼치고 또 그때 예전에 받지 못한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풀어내는 이런 접근법으로서 노력을 해왔고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던 이 프로세스 이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나 이런 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2018년 때의 그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들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더 많은 비용을 대설해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원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란과의 협상 진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진척도 안 되는데 북한이 만나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만약 성사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또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나 지금 또 쿠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쿠바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사실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 문제가 가장 급하고요. 어쩌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전쟁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단순하게 60일 안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이 2015년에 맺었던 그 JCPOA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는 더 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할 수 있는 선전 포인트만 있으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5년 JCPOA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격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중간 선거 이전에 JCPOA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하기는 참 어렵겠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분리 대응을 해서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온고잉으로 진행하고 북한 쪽으로 틀어서 좀 새로운 프로젝트 해볼까? 네. 이런 것도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쪽으로한테 그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해도 북한이 안 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이 중재를 하고 대한민국이 뒤에서 밀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어려워서 더 높은 비용을 대고래도 그래서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인 언수를 통해서 우회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마 김정은 사진 올린 게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이야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뭐 어차피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것이고 희망사항이죠. 그럼요. 그리고 취임식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지난 10월 달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이 호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이 대화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김정은의 몸값이 오른 건 맞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정도의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 김정은이 모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도 미국 또는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위한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당분간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관 교수님부터 한 1분 정도. 네. 우리 정부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이제 그 주제로 마지막 한 말씀씩 정해 듣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이 가시밭길이 될지 아니면 꽃길이 될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저희가 오랫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닫힐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도 닫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또다시 한번 중동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소장. 네, 이번 전쟁이 전면전, 지상전으로 만약에 갔더라면 정말 그 피해가 끔찍하게 컸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 아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종전 모드로 가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큰 반면교사를 잡아야 될 것은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요. 어떤 특정 나라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든지 또는 공급망을 한두 군데만 해놓는다든지 이것은 우리처럼 무역이 많고 수출 국가는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탈중동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겠고 공급망을 여러 군데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언제든지 적과 아군 없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렇다면 결국
첫째도 기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술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를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데 과제가 되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 덕에 겉으로 보면 거시경제 지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코스피도 뭐 9천을 올랐다. 축제의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다른 한면으로는 이 이란 전쟁 호르무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이 반도체 축제 속에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 대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이제 결국 MOU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MOU에 담겨져 있는 행동 대 행동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중동의 평화와 또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것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미국과 합의한 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후속 이행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네. 좀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왕 교수. 네. 이번 이란 전쟁이 이제 MOU가 나왔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미국이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이 쇠퇴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머니 파워 세 개를 봤을 때 하드 파워, 머니 파워는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패권국으로서 지위가 오히려 강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데이터가 좀 보여지는 게 있고요. 소프트 파워가 약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지도하는 능력, 그 소프트 파워가 약해진 것,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서 미국 쇠퇴론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전체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한 착시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여전한데 다만 미국 중심의 어떤 지도 체계가 다극 질서로는 갈 수 있다. 다극 체제, 집단 지도 체제로는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 강대국들이 연대해서 이런 선진 강대국들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그 연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가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법, 전략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격한 직후 국제 여론은 이건 사실 잘못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더 악화되지 않고 지금 종전 MOU까지 온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과 이란이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그 협상의 결과가 북미 협상으로까지 이어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